결국에는 석영 코스프레인데 결국엔 유정이 가장 큰 경쟁자였던 석영만큼 자기가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유정의 입장에서 창진을 못 꼬셔놨기 때문에 유정이 석영 코스프레를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정의 최대 강점은 확실히 외모와 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유정의 가장 큰 약점이 생각보다 주원을 그러니까 새로운 썸남을 완벽하게 못 꼬셨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유정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약간 자격지심,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원이 계속 석영한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유정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 순간에 창진한테 석영이 주원한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정도 창진한테 한번 이렇게 플러팅 날려보는 거죠. 창진이 어느 정도 조금 매달리는 모습을 살짝 보여줬기 때문에 유정이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보면 되고 그럼에도 지금 유정은 어차피 주원에 대해서 약간 주원이 유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꼬시지 못했기 때문에 유정 입장에서는 끝까지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석영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영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스킨십이었는데 결국 유정이 마지막에 차에서 주원의 어깨에 기대는 스킨십을 한번 해보죠. 그렇기 때문에 석영, 석영의 강점을 유정이 최대한 상쇄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유정이 자신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석영의 최대 단점이 일단 외모와 나이에서 유정에 대해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정은 끝까지 자신의 외모를 강점으로 밀어붙였고 생각보다 유정이 계속 털털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유정이 오히려 제일 쿨한 모습. 그러니까 유정은 거의 마지막에만 울었지만 여태까지 마지막 제외하고는 우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최종 승자는 거의 유정으로 지금 굳혀진 게 맞다. 그러니까 석영이 유정과의 경쟁에서 마지막에 좀 무너졌죠. 초중반에는 잘 갈 수 있어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석영의 스킨십 전략은 초반에는 잘 나갈 수 있어도 중후반에 가면은 이게 역치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한 번 스킨십 하면 두세 번 하면은 처음에 감동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정이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스킨십을 참다가 그냥 어깨에 살짝 기대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울어가지고 유정이 약간 자신의 희소성을 올려버린 거죠. 결국은 유정이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였던 석영을 마지막에 거의 떨쳐낸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창진 입장에서는 창진은 결국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를 처음에는 광태, 두 번째는 주원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경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창진의 입장에서 창진의 가장 큰 약점이 멘탈이 좀 약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주원이 멘탈이 같이 약해가지고 괜찮았는데 결국에는 창진의 최대 강점인 피지컬. 그러니까 창진이 확실히 주원보다는 뭔가 좀 피지컬이 우월하긴 하죠. 근데 주원은 최대 강점이 약간 감정적인 모습, 감수성적인 모습이 주원이 훨씬 더 발달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창진이 조금 주원을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그러니까 창진이 오히려 그냥 끝까지 좀 냉철했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창진이 약간 조금 애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제주도 와가지고 창진이 거의 따라잡긴 했는데 마지막에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그 모습 보고 아마 유정이 최종적으로 주원에게 많이 기우는 모습이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이제 유정도 자신의 이미지를 고려해가지고 최종 선택을 하겠죠. 지금까지는 보면은 확실히 유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이거는 유정 입장에서도 거의 이 환승연애 3 출연할 때 마지막을 생각해서 자신의 스토리를 다 짰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유정이 확실히 이러한 좀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다른 출연자들이 감정적으로 휩싸일 때 유정은 거의 끝까지 한 편의 드라마 찍듯이 자기의 스토리를 이어나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물론 유정에 대해서 작가와 제작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요구치가 있었겠죠. 그런 것을 유정이 잘 소화해 주었다. 그러니까 유정과 주원의 라인을 제작진들도 사실 끝까지 유지되길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흔들린다면 환승연애 3가 너무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진이 여기에 도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유정을 꼬시지 못했다. 그러니까 창진에게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창진이 자신의 강점인 피지컬을 잘 활용하지도 못했고 막판에 멘탈이 약한 그런 모습. 창진이 멘탈이 생각보다 되게 약해서 그러한 모습에 유정이 팍 식어버렸다. 그렇게 보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 지금 동진과 휘연도 마지막에 되게 멘탈이 약해지는 모습 보이는데 이게 환승연애 3가 남자 출연자들이 생각보다 멘탈이 다 약해요. 이거는 사실 대본이 아닙니다. 남자 특 대본 주어줘도 절대 자기 뜻대로 행동함. 그러니까 사실
환승연애 3 제작진 작가의 가장 큰 고민을 생각해 보면은 남자 출연자들이 아마 말을 안 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원의 이러한, 그러니까 제작진과 작가들이 주원에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주원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3화에서도 그렇고 주원이 환승연애 안 나왔을 것이라고 했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미 주원이 카메라와 오디오가 돌아가는 걸 알고 일부러 제작진들한테 말한 겁니다. 제작진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대본과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제작진들이 확실히 유정과 여자 출연자들 위주로 스토리를 짜나간 게 있다. 여자 출연자들이 어쨌든 제작진들과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을 거니까요. 남자 출연자들이 결국에 근데 스스로 멘탈이 무너지면서 뭐 그것도 사실은 환승연애 3의 가장 큰 재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멘탈이 무너진 연애 프로그램 역사상 이렇게 멘탈이 무너진 남자 출연자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자 출연자들은 하하호호 웃고, 그러니까 제작진들과 인터뷰 보면은 여자 출연자들이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이 있고 남자 출연자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남자 출연자들은 자기는 분명히 재회를 동진 빼고 다 재회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출연자 및 제작자 그리고 작가들이 약간 환승에 대한 그러한 재미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아마 주원이 처음에 반발하고 그다음에 창진이 제작진들과 반발한 그러한 느낌이 딱 나면서 제작진들이 결국에는 여자 출연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스토리를 좀 이어나간 서사를 좀 약간 드라마식으로 이어나간 점이 있다. 그러니까 남자 출연자들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여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휘연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자신이 재회와 환승 모두 있었는데 결국 휘연도 환승에 조금 강조점을 찍고 싶어하는 제작진들의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제작진과 작가들이 조금 남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 남자들은 억지로 하라 그러면 이악 물고 안 합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냅뒀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조금 환승연애 3 제주도에 가가지고 조금 약간 중구난방이 된 그러한 느낌은 확실히 있는데 여자 출연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거를 이용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드라마의 서사, 자신의 서사를 잘 만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네요. 특히나 유정이 결국에는 드라마와 같이 참고 참다가 이제 스킨십 한번 살짝 해주고 주원한테 어깨 기대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정이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려주고 그 정도로 거의 드라마적 서사를 만든 다음에 최종 선택으로 진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붙은 창진과 뭐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창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겠다. 그만큼 창진이 많이 따라왔다. 그리고 주원도 사실 서경과 재회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했는데 어쨌든 서경도 약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자신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환승연애 3에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좀 더 중시하면서 주원이 서경한테 나름대로 정리를 어느 정도 당하고 창진도 유정한테 정리를 어느 정도 다 하는 모양새로 나아갔다. 결국에는 남자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가슴 아픈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